안녕하십니까. 기자의 시선 임소희입니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 이후 5개월 만에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24일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총파업 닷새째를 맞은 지난 28일 집단 운송 거부로 인한 물류 피해가 급격히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발생 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 체계를 발동합니다. 현 시점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말 그대로 국가위기의 최고 단계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어지며 일부 여론에선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에 위기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따른 산업계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시멘트 운송 차질로 레미콘 품귀 현상이 생기고 건설 현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4대 정유사 차량 중 70에서 80%가 화물연대 조합원이라 사태 장기화 시 주유소의 휘발유와 등유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이번 주부터 여러 산업 피해 본격화를 예상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에 따른 피해 규모는 그럼 어느 정도일까요? 레미콘 업계는 하루 617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전국 945개 레미콘 공장의 생산이 중단될 위기라며 이에 2만 3,100여 명의 종사자들과 운반업자 2만 1,000여 명의 사업자들도 일손을 놓고 있다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5개 철강사들의 피해액만 1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파업에 대한 일부 반대 여론이 빗발치는 이유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 부산 강서구 신화로에서 운행 중인 트레일러 2대에 쇠구슬이 잇따라 날아들어 차량 앞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조합원과 함께 운송 거부에 대한 집단운동에 불참한다는 이유로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다만 이에 반하는 여론도 분명 존재합니다. 해외에서는 호주 US사일스주, 캐나다, 브라질 등에서 안전운임제와 비슷한 취지의 최저운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저운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EU는 도로 안전을 위해 화물노동자의 일일 운행시간 제한과 휴식시간 보장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죠. 이에 반해 한국은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2020년 3월부터 일몰제 시행 형태로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해외 상황과 비교해보았을 때 화물연대가 파업을 강행하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번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재난이라 표현했습니다. 파업 사태를 사회적 재난의 하나로 분류한 것입니다. 다만 오남준 화물연대 본부 부위원장은 지난 23일 5개월 동안 국토부와 단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선 이번 파업이 이상민 장관의 말처럼 재난의 일부라면 왜 국가는 화물연대 측과 5개월간 단 한 차례밖에 만나지 않았으며 이는 국가가 과연 재난 예방에 최선을 다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습니다. 파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기자의 시선에서는 2가지 쟁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운임제가 과연 교통안전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거 안전운임제가 실시됐다 폐지됐던 호주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호주의 안전운임제는 2016년 4월 7일 도입 이후 2주 만인 21일 폐지됐습니다. 일각에서는 호주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 직후 폐지된 것을 이유로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실제 호주가 2016년 전 품목을 대상으로 시행한 도로 안전 운임제는 장거리 화물차주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파악할 만한 자료가 축적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당시 호주에선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가장 큰 이유는 미미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 차주의 피해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용 차주에게는 안전운임제가 적용되지 않아 자기 차량을 소유한 개인 사업자 차주의 일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호주 소기업 및 가족기업 옴부즈맨이 2014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개인 사업자 차주의 피해가 안전운임제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지적됐습니다. 다른 일각에서는 호주의 안전운임제 폐지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라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2015년 총리에 취임한 멜컴 텀블전은 대표적인 보수 성향 정치인이었으며 안전운임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기에 이는 정치적인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해외 여러 국가에서 안전운임제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했거나 현재도 운영 중이지만 아직 안전운임제의 명확한 효과성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만큼 그 효과를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성홍모 한국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사업용 특수 견인차의 사고 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되긴 했으나 교통안전지표에 뚜렷한 변화는 없으며 제도 시행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안전운임제 자체만을 놓고 파업의 효과성을 따지며 파업에 대한 막연한 비판 혹은 맹목적인 찬의를 표하는 것에 대해선 시기상조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파업의 본질, 그리고 언론입니다. 화물연대는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공공운수 노조 소속입니다. 전국민주 노동조합 총연맹, 일명 민주노총은 노동시간 단축, 노동강도 강화 저지 및 열악한 작업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물연대가 파업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또한 이들의 노동에 대한 확실한 대가와 작업 환경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 우리의 언론은 어떠한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에선 경제위기론을 들고 나오며 총파업에 대한 반대 명분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화물연대의 파업을 철회하라고 권고하기까지 했죠. 또 다른 언론에선 시민의 불편을 강조하며 파업과 집회 현장을 비판합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화물차, 지하철, 학교의 총파업 쓰나미, 기업과 시민만 볼모로. 전국건설 노동조합 김준태 교육선전국장은 시민 불편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다만 언론은 건설 노동자가 왜 대규모로 한자리에 모일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공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파업의 본질에 대한 점은 외면하고 단순히 시민들의 불편만 강조하는 보도 행태가 안타깝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2021년 12월 20일 수도권 전철 5호선 왕십리역에서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당시 언론과 시민들의 입장차는 확연히 나뉘어졌습니다. 전장현의 시위로 왜 무고한 시민들이 출근길 불편을 겪어야 하느냐는 반대 입장과 이들의 시위가 끝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 즉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전장현의 시위를 찬성하는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당시 전장현 시위를 떠오르게 합니다. 노동법 및 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요구와 이에 불편함의 정당성을 요구하며 비판하는 입장은 언제나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각자의 입장차가 분명하기에 명확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그리고 언론은 어떤 기준에서 보도하고 사태를 살펴봐야 할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자의 시선 임소희였습니다.